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 지문은 이제 형법상의 과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사회문화 지문 다 끝나는 거야. 자, 형법상 과실.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 뭐 법이라고 떨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너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야, 너 왠지 잘못한 것 같다.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일이 잘못된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형법이고요. 그리고 그 형법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다. 이미 기출 개념이야. 라고 합니다.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럴 때 그냥 러프하게 이게 법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똑 되는 게 아니라 역시 굉장히 복잡 단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볼까요? 일단 형법상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네가 한 행위여야 돼. 행위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즉 연좌제 이런 거 아니야.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처벌받는 그런 거 아니죠. 내 잘못일 경우에. 그렇죠? 이 행위자의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구성 요건이라는 것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는 거. 즉, 야 이거 잘못된 행위다. 아까 뭐랬어? 정해 놓는다고 했죠? 그 정해 놓은 게 바로 구성 요건이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살짝 꼬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 구성 요건만으론 역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 좀 뭔가 정당하고 억울하지 않게끔 보장해 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위법성이라는 것과 유책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위법성이라는 건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을 말하고요. 유책성이란 말 그대로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책임 있어. 비난받을 만해.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은 수능 특강에서도 역시 나왔던 개념이에요. 수능 특강에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걔를 처벌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했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야. 즉 잘못했으면 무조건 범죄 성립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야 인공지능이 걔한테 진짜 책임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걔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요. 유책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정치화법 하는 친구들은 구의책이라고 외워요. 구의책. 이게 하나하나의 스테이지입니다. 얘를 깨고 얘로 가는 거야. 얘를 깨면 이제 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동시에 다 만족이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범죄 완벽하게 성립, 처벌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은 이걸 거야. 여기서 약간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 들었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예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범죄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행위는 법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게 무슨 필요야? 바로 자동문처럼 촥촥 열릴 것 같은데. 그치? 그러나 역시 사회를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는 행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 야 그럼 그거 법에서 금지할까 안 할까? 당연히 금지하겠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행위일 거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왜 다치게 했냐면 앞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차가 나한테 돌진하는 거야. 아니 왜 차가 나한테 돌진하지? 그러니까 피했어. 피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부딪혀버렸어. 부딪혀서 그 사람이 아이쿠 엉덩방아 쪄가지고 살짝 다친 거야. 야 그러면 너는 분명히 네 행위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구성 요건에 들어간 행위는 맞긴 맞지만 그게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해됐어요? 내가 피하려다가 하면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야 인지 왔냐? 어서 와. 당연히 주거침입죄죠. 나쁜 행위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침입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피하려다가 내 목숨이 위험해서 피하려다가 어떻게 딱 그 마당에 들어갔어. 그러면 법질서에 위배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당방위거나 아니면 피난행위, 나의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위법성에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조각난다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정당방위나 피난행위나 뭐 정당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스테이지 통과했어도 여기로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산업 스파이가 돼가지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뭐 기밀을 빼돌렸다. 당연히 뭐 위배되고 막 행위, 나쁜 행위도 맞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붙잡고 협박한 거야. 야, 너 그거 기밀 빼와. 안 그러면 니네 가족 다 죽어. 강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비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비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강요에 의한 행위거나 아니면 심신이 아예 상실되어 있어. 막 이런 경우 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요런 거 우리 막 흔히 말하는 뭐 촉법소년이나 하는 그런 것들 등등 있잖아. 왜 처벌을 안 받냐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지? 좋아.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면 이건 책임이 아예 조각나는 사유고요. 책임을 살짝 있긴 있는데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경감사유. 책임의 경감사유. 그거는 심신 상실은 아니고 약간 심신 미약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막 진짜로 심신 미약인 경우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을 조금 더 그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 심신 미약 상태로 막 그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의 경감사유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걸 이제 이해했을 때 뒤에 나오는 과실과 관련된 내용이 그냥 착착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래서 형법상 범죄의 사유는 범죄의 성립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이 구성 요건에 이제 해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일단 여기 구성 요건. 행위가 있었고 구성 요건으로 갑니다. 그때 그 행위를 내가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는 이것도 역시 당연히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고의라고 합니다. 착착 붙여 당연히. 의도적이 아니었어. 실수였어. 그럼 뭐야? 과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 알아.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알고 있어. 알고도 했다 라고 하면 고의. 몰랐다 라고 한다면 과실이 되는 거죠. 됐지? 도로 위에서 위협운전을 했는데 위험한 행동을 했어. 근데 그게 보복운전으로 한 거야. 그래서 추돌사고를 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나쁜 행위 했네. 그러니까 이건 고의고요. 너무 졸려. 수면 부족으로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추돌사고를 했어.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가야 돼. 운전하지 말든가. 하여튼가 어쨌건 졸음운전을 했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일부러 한번 사고 한번 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버린 거죠. 실수로. 과실이 되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대신 이게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야. 지금 뭐 했어? 주의를 해야 되잖아. 운전할 때는. 적절하게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꼈듯이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이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어때? 일부러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됐죠? 좋아.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그럼 이제 과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형법 14조에서는 야 과실은 이건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형벌로 다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중대한 실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 또는 사람을 다치게 했어. 이런 경우들 있죠. 아니면 업무상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거나 아니면 실수로 불을 냈어. 실수로 교통 뭐 다리 박아가지고 다리 뭐 어떻게 무너지고 막 그래서 교통 흐름이 다 완전 방해됐어. 이런 굉장히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서 실수긴 하지만 그래도 형벌로 형법에서 처벌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뭐라고? 과실은 일단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니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어야 이거 원래 형법에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성이 원래 없으니까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면 처벌한다.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케이스들, 그런 경우들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과실범이 그럼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과실범이 아닌 경우. 자, 이건 내가 진짜로 주의 의무를 다 했어. 아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중대한 경우에서 특히나 더. 그렇죠? 근데 주의 의무를 진짜 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이 튀어났다 이거야. 진짜 운전 천천히 한 10으로 달렸다 해보자. 그냥 10으로 달리면 여러분들 내가 걷는 거랑 걷는 것보다 빠르네. 하여튼 그렇게 가. 근데 갑자기 막 수풀에 숨어 있다가 탕 튀어나와서 탁 부딪혔어. 야, 주의 의무를 다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과실범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다쳤지만. 이해됐죠? 오케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 의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예를 들어서 기차 기관사야. 근데 선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해봐. 안타까운 사고지만 거기에서 이 기관사는 이거 주의 의무를 왜 안 기울였냐?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 없어. 왜냐면 기찻길은 절대로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법적으로. 근데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케이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혹시나 들어올 걸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경우들, 자, 이런 경우들이 과실범이 아닌 경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했을 때 요거 하나 볼까? 그럼 이제 주의 의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의 의무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표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우린 세 가지 기억하면 돼. 첫 번째 객관설, 두 번째 주관설, 세 번째 절충설입니다. 자, 객관설은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평균인 표준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울여야 될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즉 사회, 일반인.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일반인 정도라면 이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돼라고 하는 그 능력을 기준으로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은 평균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구체적인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모은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이겠죠. 구체적 개개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거를 딱 이 정도라고 이렇게 수치화하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을 주니까요. 이해됐지? 그래서 추상적, 객관적인 척도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긴 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거야. 언제나 예외가 중요하지? 어떤 경우? 전문 업무일 경우에. 의료나 운전 등 이런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말고 동일 직종인, 의료 직종인의 평균,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본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알겠지? 그럼 기준치가 조금 더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럼 다른 건 뭔데? 여기 주관설이나 절충설은 이런 거예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 개개인이야, 개개인. 그 개인의 주의 능력.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 개인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개인이죠. 구체적이면서도. 그리고 그 개인이라는 건 이거는 하나로 픽스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왜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척도로 삼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법 규범이 개인에게 이 정도의 주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정도밖에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평균이 이 정도라고 해서 이 정도를 요구해버리면 얘는 항상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이 사람의 능력, 개개인의 능력 어느 정도인지 얘는 어느 정도, 얘는 어느 정도 이거를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의 주의 능력에 맞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뭘까?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법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내 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뭔가 지금 애매하니까 한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본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설정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범법행위를 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법이 있는 이유가 뭐야?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이 명확하게 존재함으로써 아 저게 법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걸 어기면 안 되겠다. 라는 그 규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개개인마다 다 달라버리면 이거 한번 어겨볼까? 라는 이 범죄를 조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이제 절충설이야. 절충설이라는 건 객관설과 주관설을 절충하는 건데요. 주의 의무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이렇게 딱 하나로 객관적으로 픽스해 놓는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주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는 평가해서 실제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 개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능력 수치를 고려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기준은 있지만 적용할 때 이제 행위자 개인을 고려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딱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 뭐 있으나 마나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실제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기준으로 삼는다? 바로 객관설. 얘를 평균인 표준설, 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선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저게 법이네. 저 정도는 지켜야 되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이건데 단점이 뭐냐면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 영역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뭐 의료나 자동차 교통이나 건설이나 위험을 항상 수반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에 진짜 엄격한 기준 딱 해놓고 야 이거 주의 어쩌고저쩌고 주의 안 지켰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로 막 처벌을 때려버리면 이 사람들 누가 이거 하겠냐 이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의 의무 자체를 없애준다가 아니야. 아예 그냥 아무거나 해라라고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위험을 항상 수반한 이런 영역에 한해서는 명문화된 주의 의무 기준을 딱 주고 체크리스트 같이 딱딱 주고 그 체크리스트 요거대로 한다. 그러니까 야 일반인 정도는 해야지. 뭐 전문 직종인 정도 뭐 이 정도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딱딱딱딱 뭐 약을 줄 때는 약에 대해 설명했는지 뭐 등등 수술에 대해서 뭐 동의 받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딱딱딱딱 주고 그걸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책임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수술한 다음에 술 마시지 말라고 안내를 했어. 안내하기에 딱 체크리스트 있어. 했는데 뭐 누가 술 마셨다 환자 술 마셨다. 그러면 의사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야. 과실 책임이 없다 이거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용된 위험까지 정리를 했고요. 혹시나 이게 이제 지금은 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 민법과 관련해서 이제 엮어서 출제가 된다면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 여기서 이 과실이 지금 처벌을 안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의아했을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을 부셨어. 그러면 나는 처벌 안 받는 건가? 그거 이 특별한 규정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만 물건은 없거든요. 재물 손괴에 대한 내용은
과실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실수라고 해놓고 부셔도 되겠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형법에서 처벌을 안 받을 뿐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사관계에서는 그냥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금을 줘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거 핸드폰 부시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민법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뭐 처벌이라고 하긴 없죠. 민법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는 요거 한번 다시 보면 돼요. 어떤 거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 이거는 수능 특강에 나옵니다. 미필적 고의. 고의긴 고의인데 약간 달라. 자, 잘 생각해봐. 요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추돌 사고를 냈다 이거야. 그때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네. 잠을 못 잤어. 그쵸? 근데 지금 운전대를 잡으면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거야.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인지한 거죠. 근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다고 해봐. 잘 들어. 사고의 가능성은 인지해. 근데 설마 그러겠어? 아직까지 안 났는데 뭐. 안 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이건 뭘까? 그러다 사고를 내면 그건 과실이야. 근데 사고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했어. 그럼 뭐야 이건? 이건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야. 미필적 고의. 이해돼요? 아예 전혀 달라져 버려 처벌 자체가. 오케이? 뭐 불을 여러분들 마당에서 불을 이렇게 태웠어. 태우고 있다가 옆집에 옮겨 붙었어. 그랬을 때 내가 이거 태우다가 옆집에 옮겨 붙으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했다. 그럼 과실이야. 어쨌건 실화니까 그것도 처벌받기 받아요. 중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고 뭐 자기 복이지 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돼요. 고의로 가버린다는 거야. 이해돼요? 아예 자체가 이 책임 정도가 다르게 된다는 거지. 요거를 조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판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가서 아예 뭐 그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미필적 고의는 요런 내용이라는 거. 됐지? 좋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의와 과실 일단 구분을 꼭 해주셔야겠고요. 과실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몰랐다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도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실범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 일단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중대한 경우,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주의 의무, 주의 의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객관서를 차용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